자, 오늘은 글을 읽고 삶과 관련된 시사점을 발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170쪽의 18번째 줄에 산판 일을 하는 사람에게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를 베어내는 것, 산판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무를 베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나무를 베어내는 것으로도 나무에게 죄를 짓는 일인데 그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선다는 것은 나무를 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에서 온 것이죠.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잘린 상처 위에 올라선다는 것은 아픔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소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70쪽의 22번째 줄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22번째 줄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과 같은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은 소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은 사람 가까이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 171쪽의 6번째 줄에 이런 구절 있죠. 절개와 지조의 의미를 일깨우는 나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날의 상품의 미학, 교과서 171쪽의 11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현대인들은 외형적 가치에 치중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조상들은 대상의 이면에 숨겨진 가치까지 읽을 줄 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외형을 너무 많이 치중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소박한 곳에서 자라는 이 소나무들을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었죠. 그래서 숨겨진 가치를 우리가 읽을 줄 안다는 것이 이 두 가지 현대인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나무 같은 사람, 교과서 171쪽의 13번째 줄에 소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자, 시련을 묵묵히 견뎌온 사람, 또 순수한 사람, 또 소박하고 순수한 사람, 그 다음에 메마른 땅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 또 경제학의 폭력성과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71쪽에 13번째 줄, 14번째 줄에 메마른 땅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소나무 같은 사람이죠. 소나무 같은 사람은 결국 뭐냐?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죠. 진정 사랑하는 것.
결국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힘없는 시민이나 삭막한 도시의 소박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71쪽의 23번째 줄에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라는 부분이 있죠. 결국은 이것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서 소나무를 몰아내는 것. 결국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것들하고 이 소나무하고의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솔방울에 대한 당신과 나의 생각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솔방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교과서 171쪽의 18번째 줄에 나와 있죠. 소나무를 포기하고 자손이나 기르겠다는 소나무의 체념이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새로운 소나무의 싹을 틔울 소나무의 희망. 그 다음에 강인한 생명력. 재생의 가능성. 또는 끈질긴 저력을 지닌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 정리를 좀 살펴볼까요? 이글 편지 형식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당신에게 띄우는 엽서의 형식은 독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을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어 내용에 대한 독자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글쓴이의 견해와 가치관의 제시,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현대 문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논쟁적이고 시사적인 주제를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문명의 폭력적인 소비와 경쟁,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성, 비판의 태도죠. 그 다음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 그 다음 경복궁 복원공사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엔 어떻게 무리한 고집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자연과 결국 소나무,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인간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대상, 상생과 공존, 상생과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죠. 그 다음 솔방울은 끈질긴 저력을 지닌 대상으로 살펴보고요. 사랑하고 신뢰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사랑과 신뢰. 그 다음 엽서 끝에 적은 글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이 문명의 도구, 기반, 토대가 되어주지 않으면 문명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문명과 자연이 상생과 공존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모두가 지나친 소비와 경쟁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문명의 폭력이 인간을 해칠 수가 없다. 이거는 바로 문명의 폭력에 맞서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목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이 제목은 소나무와 인간을 견주어 소나무가 지닌 덕성에 주목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은 긴 세월의 풍상을 견뎌온 소나무를 베어내는 소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은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으로 확산이 됐죠. 바로 소비와 경쟁으로 인해서 척박해진 터전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소나무와 사람이 지닌 공통점을 발견하고요. 문명의 폭력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글의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엽서 끝에 나와 있는 글귀 교과서 172쪽 6번째 줄에서부터 9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쇠가 나오죠. 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명, 폭력을 상징을 하죠. 세상의 모든 나무는 자연과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